안녕하십니까. 한국통신소비자보호센터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통신범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광주죠. 광주광역시의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SK텔레콤 공식 대리점의 점장이 58명의 일반 고객들에게 사기를 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SK텔레콤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다. 네, 어떤 통신사의 직영 대리점이다. 공식 대리점이다. 이렇게 간판이 붙어 있으면 보통은 여러분들 신뢰를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 브랜드가 일단 보이잖아요. 마음에 신뢰도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리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동통신 회사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 매장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보통은 그들이 설명을 해주겠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경청을 할 겁니다.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합리적인 내용인지를 확인할 겁니다. 혹은 내게 손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할 겁니다. 괜찮은지 체크할 수도 있고요. 요금제는 어떤지, 기계값은 어떤지,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아무리 고려한다고 해도 앞에 있는 상대방이 해주는 말을 근거로 이런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의 거래는 거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범죄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SK텔레콤의 공식 대리점 점장의 잘못이죠. 이거를 냉정하게 한번 말해볼까요? SK텔레콤의 잘못은 아닐 겁니다. 네, 그렇죠. SK텔레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공식 대리점의 점장의 잘못이죠. 하지만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소비자잖아요. 그들은 판매자입니다. SK텔레콤이라는 기업이고요. 대리점입니다. 그런 그들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 소비자의 보호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고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을 한다라고 해도 그 영역이 되게 적죠. 그들의 교육은 보통 판매입니다.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매를 해야 된다. 알려주는 대로 판매를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에 들어가죠. 결과적으로는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줄곧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있죠. 우리 센터는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업무도 보고 있지만 통신범죄와 관련된 내용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비율로 따졌을 때요, 통신범죄가 많을까요? 아니면 보이스피싱이 많을까요? 통신범죄가 더 심각할까요? 아니면 보이스피싱이 더 심각할까요? 사회적인 문제로는 이거는 비교가 되지 않죠. 보이스피싱이 훨씬 더 우려가 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 통신범죄는 괜찮을까요? 통신범죄는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되고 쌓아왔던 오랜 시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판매 점주가 될 수 있고요. 대리 점주가 될 수도 있고요. 직원들이 될 수도 있고요. 누가 될지는 모르죠. 하지만 그런 그들이 우리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범죄를 일으켰던 내용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개인정보 관련된 이슈도 있죠. 명의도용 관련된 이슈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처럼 소비자를 기만해서 편취한 내용도 있고요. 할부금과 관련된 이슈들 빠질 수가 없습니다. 중고폰을 탈취하는 경우도 있었죠. 명의도용에 포함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실제 렌탈 상품을 고객이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가입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든 내용들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흔해요. 그만큼 자주 일어납니다. 피해 규모도 나름 적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해 규모가 적다라고 해서 이게 가벼운 일일까요? 이게 가벼운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죠. 이와 같은 범죄는요, 상대적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어서 특징을 한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이들은요, 배째라가 많습니다. 지금 이 광주에 있는 SK텔레콤 공식 대리점의 점장의 경우가 그렇죠. 잡힌다는 걸 염두하고 있어요.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범죄를 저지르죠. 왜? 그냥 배째란 거예요. 가져가라. 문제가 되면 그냥 잡혀간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일반 직원들도 아니고 점장이지 않습니까? SK텔레콤의 공식 대리점의 점장. 그런데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죠. 소비자들이 대리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어렵다. 많은 소비자분들과 함께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공식 대리점이라고 붙어있는 곳들, 그곳에 근무하는 점장들과 직원들, 이들로부터 발생한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말씀드리기는요, SK텔레콤, LGU+, KT 속지 마십시오. 그 간판은 일단 여러분들을 직접적으로 구제해 줄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나타난다면 판매자와 구매자의 개인의 갈등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꼼꼼하게 알아보고 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앞에 있는 그 간판만 보고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그런 그들을 너무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개개인이 다 컨트롤하고 생각하고 따져볼 수는 없겠죠.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첫 번째, 판매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명확하게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죠. 교육조차 하지 않고 책임조차 지지 않고 이렇게 그냥 방치하고 개인의 문제를 치부하는 것은 결코 기업답지 못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기업 관계자들께서 이런 시간을 마련을 해 주시는 것도 좋겠고요. 또한 대리점 점장이 됐건 직원이 됐건 판매점 점주가 됐건 직원이 됐건 그런 그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야 할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휴대폰 매장 차리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과장해서 얘기를 한 것도 있지만 현금 200~300만 원이면 매장 하나 차릴 수도 있고요. 이력서 한 장이면 대리점에 들어가서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현실이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위탁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실제 휴대폰을 개통할 때 그들이 취급하는 정보만 갖고 있으면요. 보이스피싱범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정보를 휴대폰 개통할 때는 건네주잖아요. 광주에 있는 SK텔레콤 공식 대리점의 점장은요. 단순하게 보면 굉장히 1차원적이었어요. 휴대폰 개통을 할 때 현금으로 얼마 입금하세요. 나중에 환불해 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영업을 했는데 피해 규모가 1억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58명을 대상으로요.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잡혀도 괜찮아. 잡을 테면 잡아봐. 이렇게 언급하는 이 사람이 혹시라도 그 정보를 갖다가 제2, 제3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어느 접점을 마련해서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뭇 얘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보이스피싱과 통신 범죄는 결을 같이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개통할 때요, 충분히 고민하고 따져보고 여러분들이 개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엔 그렇죠. 여기가 쌉니다. 제일 쌉니다. 어떤 휴대폰을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 말만 믿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 말만 믿고 들어갔을 때 사고가 나는 확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는 것은 휴대폰을 그냥 개통한다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상대방을 너무 신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너무 막 이렇게 마음 편하게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나아가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저희 센터로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편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상담을 저희는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고 그냥 마음 놓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매장은 어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우리 센터가 기준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준비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판매를 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신고가 들어오는 현황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소매 채널 아니면은 직영 채널 TM 다양하죠. 채널도 다양하고요. 판매자도 다양하고요. 지역도 다양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같이 취합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해서 어느 매장, 어느 지역, 어느 채널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지를 구분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자료는 공개할 겁니다. 나중에 된다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서 어떤 매장이 괜찮고 어떤 매장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어떤 매장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기업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또 발생했는지를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로드맵을 갖다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하루빨리 이 로드맵이 완성돼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면 편하게 볼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국통신소비자보호센터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